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에서도 나온 것처럼 오늘 상승에는 지표들의 발표가 특히 GDP, 새로운 집 거래량, 실업수당 청구 건수, 7년물 거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표를 보시면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구나. 골디락스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모든 지표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좋은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GDP 같은 경우는 파월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상치 2.6%를 상회해서 2.9%라는 견고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경기 침체가 최소한 지금은 오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것을 견인했습니다. 이제 또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빅테크 감원 소식들과는 다르게 4월 달 이후로 최저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노동자들의 불균형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건데 골디락스라고 불릴 만큼 경제 성장은 건강하고 실업률은 낮은 상황이 온 게 맞습니다. 여기에 또한 주식은 오랜만에 단기적이지만 계속되는 상승장을 겪고 있고요. 여기에 채권 가격과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집 거래량까지 늘고 있는 부동산도 갑작스럽게 잘 나가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의 부동산 가격들을 보면 아주 큰 집들이나 아니면은 작은 집들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맞지만 의외로 중간 사이즈나 10억 정도 되는 사이즈의 집들은 가격이 최근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분석으로 인제 빅테크에서 부는 칼바람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대도시 근처로 집을 이주하면서 '중간 사이즈 집들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모든 자산의 기초 자산이라고 불리는 만큼 주식보다 더 폭넓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시장인 만큼 사실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가장 크게 반응하는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동산도 부활하고 있고 주식과 채권들이 모든 자산들이 사실 최근 들어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7년물 채권도 오늘 경매를 보면 전 가격이 전 경매에 비해서 크게 상승해 주면서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시장에 반영하기보다는 fear of missing out 혹은 FOMO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이 상승장을 놓칠 수도 있겠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을 놓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게 저번에 말씀드린 페드워치 툴인데 여기에서 보면 원래는 연준의 현재 인원들의 인터뷰를 보면 컨센서스가 5.25%까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5% 혹은 4.75%까지밖에 못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재미난 건 혹은 분석하기 어려운 건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의 하락. 사실 이틀 전에 다루기는 했지만 M2라고 불리는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의 변화가 196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고 사람들의 세이빙 혹은 저축이 2005년 이후로 최저치로 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자산 시장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선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보면 선반영이 좋은 소식들 위주로 되어 있지만 불안한 점들이 아직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과 보통 시민들의 저축은 줄어가는 와중에 주변의 빅테크들의 감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다음 쿼터 GDP에 반영이 될 상황이죠. 원래 역사적으로 사실 유동성과 저축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 자산 시장이 안 좋아야 되는 게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경제학에 보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모 사태가 지금 오는 것 같은데 또한 오늘 발표된 자료를 사실 좀 찾아보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소비량이 상승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 적게 상승해 주면서 아직 연착륙이 완전히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시나리오 자체는 시장이 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이게 시장에 더 크게 반영이 된 만큼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무너지는 순간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거시경제 소식에 신경을 써 주시면서 아마 큰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날 같은 데는 약간의 해칭 옵션을 준비해야 되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인제 상방 압력이 더 강하지만
이제 하방이 더 크게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어닝콜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를 꺼내기는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마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런 경우를 몇 번 예를 들어 주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빅테크들의 감원이나 사실 제 주변에도 인제는 슬슬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거든요. 또한 여러 투자 소식을 들어봐도 아무리 지금 지표가 좋더라도 이 '경기 둔화 정도는 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소비가 이제 서비스 관련 섹터에서는 굉장히 잘 성장해 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뭐 구매 관리자 지수나 여러 소비 지표를 보더라도 사실 서비스 관련 섹터의 성장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것들이 소비가 상승하는 데, 다커터의 소비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사실 좋은 뉴스는 딱 소비 관련해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재고량을 보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역이나 무역 수치나 정부의 돈 지출 모든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올 이번 쿼터를 지나서 다음 쿼터에 올 경제 성장은 느려질 거라는 신호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특히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부채 한도 이슈가 존재하고 있고, 이 부채 한도로 인한 정부의 지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특별 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특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유동성 감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GDP 성장에 큰 역할을 할, 하여튼 뭐 반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사실 7,500 불의 전기차 크레딧이 많은 분들이 사실 테슬라라든지 여러 전기차 주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 드리면, 이게 사실 더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먼친 의원도 이런 것들 관련해서 7,500 불의 전기차 크레딧에 대해서 "지급을 쪼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빠르게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 이후에는 3월 달 이후에는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 나쁜 소식만 전해 드리긴 막 위주로 방금 전에는 얘기하긴 했지만, 물론 좋은 소식도 있는 만큼 물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사실상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의견들 코멘트와 채팅창에 꼭 남겨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유사남이었고, 여러분들의 의견 다시 말씀드리면 코멘트와 채팅창에 남겨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